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벌써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의 아침이자 10월의 첫 번째 날이 밝아왔습니다. 2021년이 시작이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월의 시작이라는 게 참 놀라운데요. 벌써 2022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는 게 개인적으로 소름까지 좀 돋는 것 같습니다. 저번 생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저녁에는 라이브 생방송에서 랜선 회식을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오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빈속에 한 잔 먹어야 잘 들어가서 아침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들만 나오면 참 좋으련만 안 좋은 소식들도 항상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 많은 분들이 주거래 은행으로 쓰고 계실 농협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농협 자체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닌 농협의 직원이 잘못한 것 같은데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길래 10년이나 구형을 받았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억 불법 대출에 암호화폐 투자한 농협 직원 징역 10년 구형받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로 이제 암호화폐로 만회하기 위해서 친인척의 명의를 도용하여서 약 27억 5천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은행 직원에게 징역 10년이 구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30일 제주지법 형사 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NH농협은행 직원 A씨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고 하는데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 업무를 하던 A씨가 201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어머니를 비롯한 친인척 명의를 도용해 모두 7차례에 걸쳐 27억 원, 이제 5천여만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나 잘못된 행동임은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하셔야 하시며 단기적인 변동성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펀더멘탈을 보며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런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있지만 긍정적인 소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와 동시에 규제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일단 거부감이 들지만 암호화폐 시장에 꼭 필요한 것인데요. 이에 블룸버그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을 비롯하여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강화됨에도 고용시장은 활기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도 고용시장이 활기를 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규제 강화에도 고용시장은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다는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용 소셜 플랫폼인 링크드인에 따르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무려 6배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채용 사이트인 인디드닷컴 내 암호화폐 관련 검색량은 2배가량 늘었으며 암호화폐 전문 채용 사이트 크립토커런시 잡내에 유료 채용 건수는 전년 대비 무려 1,50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채용 기업에는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암호화폐 기업 외에 엑센처 그리고 페이팔, JP 모건 등 전통 금융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며 이 채용 사이트의 창업자의 경우는 2017년 설립 이래 지금이 채용 경쟁이 가장 극심한 시기이다. 디파이 성장이 일자리 수요를 늘리는데 한몫했다 전했다고 하네요. 현재 이러한 소식들은 글로벌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의 암호화폐 투자자 수를 합친 것보다 2배나 더 많은 투자자를 보유한 국가이죠. 인도에서 소식이 나왔었는데 암호화폐 시장의 확장으로 관련 일자리가 1만 개 이상 증가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기업에서 그 기업이 현재 사업 확장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하향세를 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명확한 지표는 바로 직원 수입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의 이러한 모습 또한 또 하나의 상승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을 향한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확실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만 느끼고 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들의 채용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규제 준수 전문가의 채용이 대폭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기업 규제 준수 전문가 채용이 증가를 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규제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들의 규제 준수 분야 인재 채용이 증가를 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수장이죠.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월리버에 영입이 되어서 규제 준수를 위한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빈후드, 바이낸스 등 기업들은 최근 몇 달 동안 규제 준수 인력을 보충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미디어의 경우는 암호화폐 업계는 은행업계 전문가들을 끌어들일 정도로 성숙을 했으며 흥미롭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큰 기회가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제이 클레이튼의 경우는 이와 관련하여서 암호화폐 분야는 기술을 규제 원칙에 맞추기 위해 점점 더 규제 준수 이슈에 집중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며 전직 당국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분야의 가이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확실히 뭔가 변화의 흐름들이 조금씩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확실하게 SEC로부터 규제가 정해져야 할 텐데 최근 미국의 상원 의원인 패투미 의원의 발언을 시작으로 어제는 상원 의원이 아닌 하원 의원 7명이 디지털 자산 즉 암호화폐 시장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정해야 한다며 미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에게 선을 보낸 것이 밝혀졌었습니다. 지금의 단기적인 변동성에 일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 측면 바라보았을 때 이 시장은 매도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주식보다 높은 변동성에 많은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는 시장이죠. 참 투자라는 게 아무것도 모를 땐 참 쉽게만 느껴지는데 알면 알수록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며 어려워지는 게 투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본만 잘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라는 본질을 잊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가 투자한 시장의 펀더멘탈을 확인하며 자산이 일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것이죠. 항상 길게 보고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친화적인 주하면 혹시 떠오르는 주가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와이오밍 주와 텍사스 그리고 마이애미 주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또 다른 주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처음 보는 주인 것 같은데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미주리주 쿨밸리 모든 가구의 비트코인 배포 계획이 꾸준히 준비 중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 쿨밸리시에서 모든 가구에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배포하는 계획이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쿨밸리의 시장 제이슨 스튜어트의 경우는 약 1,500명의 전 주민에게 세대마다 $1,000 하나 약 118만 원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나눠줄 계획을 밝힌 바 있었다고 하는데요. 스튜어트 시장이 시민에게 비트코인을 부여할 계획을 발표한 것은 지난 8월 말 정도로 최초에는 최대 $500 상당의 금액을 상정하였지만 발표 후에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추가적인 지원이 더해져서 무려 $1,000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밑에 나와 있는데 당시 시장의 경우는 친구의 인생이 비트코인에 대한 초기 투자로 바뀌었다는 사례를 듣고 시민들이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투자 수단으로 삼아 부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주어진 비트코인의 경우는 무려 5년간 매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데 시장이 이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상당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휴머니티의 미래를 생각하는 새로운 시각을 주었다. 비트코인은 자유와 자기 주권이라는 미합 중국 이념에 부합하며 가장 미국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하여 인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도기적인 시점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어떠한 이유로든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또한 투자를 진행할 이제 현금 흐름이 있다는 점이 상당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시점이 어쩌면 암호화폐 시장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최근 들어 들었는데요. 물론 3년 뒤, 4년 뒤 암호화폐 시장에 처음 투자를 한다 해도 가치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경제적인 자유 측면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는 완전한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전 시점인 지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얼만큼의 성장세를 보이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ETF인데요. 승인 나라인 미국에서는 이제 승인이 나질 않고 다른 곳에서 추가적인 ETF가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볼브 암호화폐 ETF 토론토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볼브 펀드 그룹은 캐나다 최초의 다중 암호화폐 ETF 출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제 줄여서 ETC라고 불리는 상품인데요. 이 ETC의 경우는 이볼브가 관리하는 다른 공개 투자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는 매월 재조정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ETF에 대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미국의 SEC 위원장이죠. 게리 겐슬러의 입에서 다시 한번 ETF의 승인 가능성이 언급이 되며 반등이 시작이 되었는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돌아가는 시장 상황들을 볼 때 이번 연도 안에는 승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역사에 있어서 2021년도가 이제 참 큰 의미를 내포하는 연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도권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며 지대한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ETF가 승인이 될 시 비트코인 10만 달러 하나 약 1억 2천만 원 정도는 가볍게 상승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만큼 꼭 승인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승인이 날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최근 글로벌적으로 중앙은행들의 최우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인데요. 얼마 전 나이지리아의 경우는 이번 달 CBDC를 시범 운영할 것을 발표할 뿐 아니라 공식 웹사이트를 공개하였습니다. 하루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방문하는 것으로 밝혀졌었는데 나이지리아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CBDC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중앙은행 CBDC 활용 가능성 검토 중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3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인 CBDC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중들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뉴질랜드의 중앙은행 부총재인 크리스찬 호크바스의 경우는 CBDC는 디지털화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개인과 기업에 보다 효율적이고 통합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통화 주권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CBDC의 발행은 사이버 보안, 운영상의 리스크, 금융 부문에 이제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는 단 1년 전이죠. 2020년 10월 당시 CBDC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었습니다. CBDC 발행 계획은 없다.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라는 언급을 한 것인데요.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을 한 지 1년여 만에 180도 바뀐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일각에서는 CBDC의 탄생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없앨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생각에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바이며 오히려 반사이익이 충분히 올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내년이죠. 지금으로부터 딱 1년 뒤 2022년 10월 정도에는 많은 국가들에서 CBDC를 대부분 상용화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BDC의 상용화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관한 소식을 뺄 수가 없을 텐데요. 우리나라의 4대 거래소이죠. 빗썸과 업비트를 대부분의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거래소의 경우는 XRP의 에어드랍으로 배포가 완료된 송버드 토큰이 아직 투자자들에게 배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많은 분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태인데 이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업비트와 빗썸도 난감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 못 찾아가는 송버드 토큰 수백억 원, 업비트와 빗썸도 난감을 표하고 있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신문에 따르면 플레어 네트워크가 에어드롭 형식으로 배포한 송버드 토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이 묶이면서 코인을 지급받기로 한 투자자들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와 한국 블록체인 협회 등을 대상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내용 증명 송달과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플레어 측은 각 거래소에 코인을 이미 전송해
이용했지만 대부분 주요 거래소가 해당 코인을 이용자들에게 배분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코인의 가격이 최근 급등함에 따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소에 묶인 송버드 토큰의 경우는 최소 수백억 원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추후에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받지 못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 또한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디센트 등 콜드 월렛에 보관하셨던 분들은 모두 지급을 받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사가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는데요. 이렇게 공론화가 된 이상 빗썸과 업비트 또한 당연히 이렇게 배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송버드 토큰의 경우는 모두 거래소의 것이 아니죠. 그 거래소를 이용한 XRP 투자자들의 물량까지 합쳐서 받은 것이니 당연히 배포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공지가 나와야 할 텐데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돌이켜봤을 때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은 기업들도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것은 기업의 이미지적인 측면, 기존의 투자자와 잠재적 고객들을 잃어버리는 행동이니 어떠한 것이 본인들에게 더 좋은 선택일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하루빨리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길 바래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로 거래소에 이제 상장한 이 송버드 토큰의 상승세가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얼마 전 상장 초기 5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임과 동시에 다시 하락할 줄로만 알았지만 그건 경기도 오산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피식하게 만들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트로 거래소로 사이트로 들어왔는데 놀랍습니다. 지금 46.67% 상승한 0.62달러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XRP의 가격을 넘는 것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송버드보다도 사실상 스파크 토큰이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0여 개의 거래소에서 지원을 한다는 의미는 곧 상장을 한다는 의미이거니와 스파크 토큰의 보유 시 추가적인 2개 에어드랍을 생각한다면 생각만 해도 참 설레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 측에서는 이번 달 배포가 된다고 하였으니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이 있겠죠. 일단 빗썸 측과 업비트 측에서 송버드부터 빨리 배포하길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시청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오후에 찾아뵙고 랜선 회식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